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정재현 멘토입니다. 오늘 스타트가 이렇게 썩 좋은 그런 모습들은 아니네요. 한 주의 시작인데요. 2040포인트가 붕괴되는 그런 모습들이죠. 2035포인트대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0.3% 정도 약보합권역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이 꼬이는 그런 모습들이죠. 시장에서는 개인 쪽만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프로그램 또한 마찬가지로 매도가 좀 출회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또한 금일 선물에서 대량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11시인데요. 1조가 넘는 대량 매도가 좀 출회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놓고 봤을 때는 선물만 매도가 나오는 흐름들이 전개가 된다라면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는데 현물까지 좀 같이 매도가 나온다라는 거, 이게 조금 찝찝한 그런 모습입니다. 시장 전략은 마지막 잔소리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잔소리 참여 방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잔소리는요, 전화 상담과 문자 상담이 있습니다. 전화번호는요 02-3153-2611, 2612 두 대의 전화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문자는요,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를 보내주실 때 매수가와 비중을 함께 보내주시면 좀 더 수월한 상담이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 잔소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썬데이 토즈를 매수를 하셨어요. 19,500원에 비중 30%를 매수를 하셨네요. 약간의 수익 권역이십니다. 수익 권역이신데,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적으로 매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부분들은 없습니다. 환기 종목이라는 얘기죠. 환기 종목이라는 얘기는 그만큼 시장에서 뭔가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환기 종목으로 좀 지정해 놓은 그런 주식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의 수익 권역이긴 하신데 지금 19,500원짜리 때라면 정고점을 넘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줬을 때 그때 매수를 좀 하신 게 아닌가라는 좀 판단이 듭니다. 그렇다면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이 전개가 되고 지금 단기적으로 5일선이 깨지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죠. 5일선을 타고 올라가다가 금일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얘기는 일단 리스크 관리를 조금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빠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매수가 정도 때까지 또 빠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수가까지 이걸 포기를 해버리고서 가지고 가보느냐, 아니면 짧게 끊어줬다가 절반 정도는 끊어주고 나머지 물량만 좀 볼 거냐, 그 부분들인데요. 저는 썬데이 토즈 같은 경우는 전자 쪽보다는 후자 쪽 챙겨놓고 보시는 전략이 좀 어떨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만 기관 쪽에서는 매도에 대한 규모가 좀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이러한 모습들로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조금 챙겨주는 게 어떨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2만원짜리 때가 장중에 붕괴가 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그 부분들은 조금 더 챙겨주시는 전략이 좀 맞지 않느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대주산업을 매수하셨어요. 90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네요. 900원에 20%를 좀 매수를 하셨는데 대주산업 한번 봅시다. 9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정배열 권역이죠. 정배열 권역에서 정고점 자리 때까지 움직임이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윗꼬리를 계속적으로 좀 달고 있네요. 최근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줬었죠. 그러다가 다시 한번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결국에는 지금 대주산업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서 움직였었단 말이에요. 다시 또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시장에 대해서는 나름 좀 괜찮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정배열 권역이니까 잠깐 실적 한번 볼게요.
실적을 조금 보시게 되면 2분기 때에 11억 정도, 작년 같은 경우 20억의 영업이익이었었는데 올해 17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네요. 상반기. 그렇다는 얘기는 실적이 좀 괜찮다는 얘기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사료 쪽의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죠. 원자재에 대한 부분들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고, 환율이 최근에 좀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환율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원달러 환율이 1041원이란 말이에요. 1041원. 1050원 부근이 분기점이기 때문에 대주산업 같은 경우는 3분기와 4분기 때도 좋을 수가 있습니다. 즉 사료주들 같은 경우는 3분기, 4분기 때 다 좋아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900원짜리 때 좀 매수를 하셨다라면 조금 더 전고점 전까지 좀 1000원이 넘어가는 시점까지는 한 번쯤 좀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단기적으로 저항 자리대가 1000원 자리대가 될 거예요. 이 1000원 자리대를 넘어가야 그 다음 자리대가 약 한 1200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1차 1000원, 2차 1200원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지금 900원 자리대에 매수를 하셨어요. 한 6% 이상 수익 중이신데요.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한 920원 자리대, 그 920원 자리대 깨지지 않는다라면 일단 홀딩 관점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동국제약을 매수하셨어요. 32,000원에 비중 2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동국제약을 한번 볼게요. 32,000원짜리 때 매수하셨어요. 동국제약이 지난주에 장대 양봉이 하나 딱 솟아나왔죠? 그죠? 제약주들의 흐름들이 좀 괜찮습니다. 지금 보게 된 경기 민감주는 좀 힘들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단 말이죠. 환율적인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좀 돼 있었고, 특히나 엔화 쪽, 이 부분들 보기에는 자동차 쪽도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 기아차, 급락해 나왔던 부분들은 그냥 내부적인 이슈, 종목에 대한 이슈 쪽이란 말이죠. 여전히 경기 민감주 쪽은 좋지 않은 그런 흐름들이 좀 전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수 쪽으로 좀 보셔야 되는데, 내수 쪽을 보더라도 섬유 의복 쪽이나 화장품 쪽은 좀 많이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추세가 꺾여 내려올 것이다라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정을 조금 기다려야 되지 않겠느냐, 즉 기간적인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어질 수 있는 부분 제약바이오 섹터입니다라는 부분들을 아마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그나마 좀 괜찮습니다. 거기다 추가적으로 보게 되면 헬스케어까지 같이 엮어서 좀 보셔야 되겠죠. 동국제약도 나름대로 저항대를 뚫어 놓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 저점을 만들고 난 이후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 한 차례 올라가고 저점 만들고 나서 또 올라갔죠. 이 폭만큼 올라가는 주가의 흐름들이 좀 보여지겠죠. 그럼 얼추 목표치가 도달을 했습니다. 목표치가 도달했기 때문에 쉬어가는 흐름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고, 아마도 33,000원대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치고 난 이후에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요 자리대죠. 이 자리대 31,500원 자리 정도가 되겠네요. 이 자리대를 깨지 않는다라면 아마도 괜찮은 주가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조금 더 상승 시도가 좀 나와줘서 한 37,000원대 후반에서 38,000원 정도까지 수익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요.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팜스토리를 매수하셨어요. 1,510원. 비중은 1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팜스토리 한번 볼게요. 팜스토리를 좀 보게 되면 1,500원짜리 때 좀 매수를 하셨어요. 1,51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서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매도 타이밍을 한 번쯤은 놓치셨네요. 그죠? 매도 타이밍을 한번 놓치셨는데, 일단 그 팜스토리 같은 경우는 2,000원에 매도를 좀 하셔라 라는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그 정도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얼추 이제 바닥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그 곡물 가격을 좀 보게 되면, 자, 원자재 가격들을 한번 볼게요. 원자재 가격을 좀 보시게 되면 그냥 상품 시세로만 좀 보자고요. 지난주에도 2%대 급락이 좀 나와줬었어요. 지금 옥수수 가격도 마찬가지고 소매 가격도 마찬가지고요. 이 신저가거든요.
신저가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원달러 환율도 뭐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제한적인 부분들이고요. 평균적인 환율 수치를 좀 따져보더라도 2분기 때보다 3분기 때가 조금 더 낮습니다. 평균 단가가. 그렇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이제 바닥을 다지고 난 이후에 재차 흐름들이 나올 거예요. 그렇다면 한 2,000원 정도 때까지는 기본적으로 움직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를 좀 가져가 보시는 전략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1,600원이 깨지는 흐름들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일단 일부라도 이익 실현 좀 해놓고 보자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 일경산업을 매수하셨어요. 1,040원. 비중은 2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일경산업을 한번 봅시다. 일경산업개발이죠. 1,040원짜리대에 매수를 하셨어요. 정배열권역에서 돌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는데 여기서 그럼 실적 한번 볼게요. 실적. 자, 실적이 그다지 썩 좋은 부분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실적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 개별적인 이슈 권역으로 일단 올라간 것 같습니다. 정고점을 넘어서는 시도가 나와줬으나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800원대 초반까지는 좀 기다려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만약에 이 890원짜리대가 깨지게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800원대 초반이나 700원대 후반까지 밀려버릴 수도 있어 보이거든요. 1,04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정배열 초입권역에 매수를 하시는 건 좋은데 확인을 못 하신 게 실적이 나와주느냐, 그 부분들을 확인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친구는, 이 기업은 실적이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탄력을 못 받는 거고요. 890원짜리 때 이탈되면 리스크 관리 하자라는 관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 매수가 오게 되면 그냥 정리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위닉스 매수하셨어요. 14,000원. 비중 3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위닉스를 한번 볼게요. 14,000원에 매수하셨어요. 일단은 이중바닥을 형성해주고 있네요. 그죠? 이중바닥을 형성을 해주고 있고, 바닥이 나와주고 난 이후에 이제 반등 시도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조금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15,000원대일 거예요. 요거 15,000원대 요거를 넘어가야지만 이제 이 하락에 대한 절반 되돌림이 나오겠죠? 그럼 얼마냐? 그 자리대가 17,000원 정도가 되겠네요. 일단은 목표가는 한 17,000원 정도 좀 잡아 놓고 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1차는 15,000원, 2차가 17,000원이 좀 될 것이고,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아마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13,900원? 13,900원을 리스크 관리 자리대 좀 잡아보면 괜찮을 것 같네요. 짧게 잡아드린 거니까요.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전화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크라운 제가. 아, 크라운 제가요. 예.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매수 가격은 21만 4천 원이고, 네, 비중은 15%입니다. 15%요. 네. 어머님 그 과자 좋아하세요? 과자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 별로 안 좋아하세요? 네. 근데 제가 네. 크라운 제과에서 어떤 과자가 나오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지금. 네. 네, 오리온이나 롯데제과 뭐 이런 것들은 좀 기억이 나는데, 네. 크라운 제과는 일단은 딱히 이렇게 대표되는 그런 식품들이 좀 생각이 안 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잠깐 좀 실적을 보면, 네. 1분기 때랑 2분기 때 합쳐보게 한 300억 정도 했어요. 영업이익이. 네. 근데 올해 이제 3분기, 4분기를 합쳐보게 되면 그래도 한 600억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조금 넘는 게. 네. 근데 작년보다 오히려 실적이 더 줄어들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못 움직인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네. 이제 멘토님한테 전화 드리는 것은 매수 가격까지 안 올 것 같으면은 어느 가격대에서 손들을 하면 적당하겠습니까? 아마도 이게 좀 밀리면 네. 18만 원짜리 때도 좀 위태롭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전번에 이제 안 그 멘토님한테 또 문자로 또 상담을 한번 받아봤거든요. 네네. 그때도 18만 원대 가시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 네, 일단 요 자리 때도 깰 수도 있어 보여요. 아, 그러면은 한 19만 원대 올라오면은 그만 손절을 할까요? 아, 지금 비중이 15%시란 말이에요? 네. 제가 봤을 땐, 예. 종목 교체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안 그래도 그럴까 싶어서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종목 교체를 좀 해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예. 실제 이렇게 좀 받쳐주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한 20만원 정도? 한 19만 5천 원에서 20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되면, 네. 거기서 한번 끊어주시고, 네. 다시 포인트를 잡아본다거나 아니면 종목 교체를 한번 해보시거나 그게 네.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네. 제가 멘토님한테 감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네. 제가 7월 달에 네. 메디톡스를 상담을 받고 네. 계속 보유하고 있다가 요번에 이제 네. 많은 수익을 내고 아, 수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유, 제가 네. 감사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수익 그리고 많이 내셨네요. 멘토님 제가 팬입니다. 전 멘토님.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자, 이제 문자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라이브 플렉스를 매수를 하셨어요. 1780원에 비중 10%를 매수를 하셨네요. 라이브 플렉스를 한번 좀 봅시다. 178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는데, 이거 오늘 개파락이 좀 나왔어요. 시가가 5%가 넘는 개파락인데, 지금 이 주식을 보게 되면 240을 뚫어 놓고 난 다음에 이 전고점 자리 때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게 개파락이 됐단 말이에요. 1780원 자리 때 좀 매수를 하셨는데, 계속 사서 추가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보니까. 1780원 자리 때면 요 자리 때예요. 뭔가 이유가 있었으니까 좀 빠졌을 것 같은데 잠깐 한번 보자고요. 뉴스 같은 게 뭐 나온 게 있나. M&A 철회, 네이블 무산, 뭐 이 얘기가 좀 나왔었네요. 그러면서 주가는 좀 밀려 내려왔는데 이거 1650원 자리 때 깨면은 조금 안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실적 한번 볼게요. 실적을 봐도 그렇게 썩 좋은 부분들은 아닌데 다행인 거는 상반기에 9억 정도 했네요. 근데 3분기, 4분기가 조금 실적이 안 좋게 나오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 보입니다. 일단 9억 정도 됐단 말이에요. 작년 동기 대비보다는 실적이 좀 안 나왔어요. 일단 이거는 3분기 실적 확인을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3분기 실적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바닥을 탈피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라 이게 밀리게 된다면 다시 한번 1,500원대까지 1,500원 깨지는 모습이 아마 나올 수가 있어 보입니다. 기술적인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아마도 그러한 모습들 요 추세대를 돌파했다가 다시 깨져버렸거든요. 그럼 요거를 하려면 오늘 깨졌으니까 오늘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내에 1730원대 위로 올라가서 안착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추세가 인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라면 일단은 리스크 관리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650원 리스크 관리 자리 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800원 정도 기술적 반등 그 자리 때만 일단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인바디를 매수하셨어요. 인바디라는 종목이 있었네요. 21,110원에 비중 1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인바디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자, 거래량이 19만 주 잠깐 보자고요. 이 기업이 사명 변경한 게 아닌가 싶은데 그렇죠. 바이오 스페이스. 예. 그러니까 제가 몰랐죠. 알 수가 없겠죠. 인바디가 옛날 바이오 스페이스라는 기업이었었네요. 자, 21,11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21,110원. 23,110원이네요. 23,110원. 제가 잘못 봤네요. 자,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우를 범하는 부분입니다. 많이 올라갑니다. 리포트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게 목표가가 줄줄이 상향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좋은 줄 알고 일단 매수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손실로 조금 이어지게 되면 그때서는 중장기로 넘어갑니다. 중장기로 넘어가서 계속 빠지다 보면
물리게 돼버리는 경향이죠. 자, 이 기업이 나쁘다라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꾸준하게 실적이 좋아지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고령화라든가 이런 부분들 지금 맞물리고 있어요. 헬스케어 쪽이죠. 의료기기 쪽이고. 그러면 이 주식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 종목이 요 자리대 21,000원대를 깨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아마도 기본적으로 이 2만원 자리대를 훼손하는 그런 흐름들이 전개될 확률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10%시란 말이에요. 나는 이걸 갖고 있다가 바닥을 확인했을 때 다시 매수를 할 것이냐, 추가 매수를 할 것이냐, 아니면 요 자리다가 깼을 때, 즉 21,300원 자리대를 깼을 때 리스크 관리를 하고 다시 매수 포인트를 잡을 거냐, 복수를 들어갈 거냐, 그 부분들을 좀 따져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후자 쪽이, 전자 쪽이 좀 난 것 같습니다. 리스크 관리를 먼저 일단 해놓고 바닥 확인을 먼저 하고 난 이후에 다시 진입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갖고 있다라면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주식 같은 경우는 과거에 4,000원대 주가가 25,00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크게 상승을 했어요. 그럼 최소한 6개월 정도는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아무리 못 가도 3개월은 받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종목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산업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산업이라는 기업도 크게 올랐다가 지금 다시 복구하기까지 9월 달에 고점을 찍고 다시 이 자리대까지 오기가 올해 4월 달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월째 복구를 했죠? 이러한 흐름들이 전개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 제가 먼저 리스크 관리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보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것도 그 부분들 때문입니다. 기간 조정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시고요. 21,300원짜리다가 깨지면은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반등 나오게 되면 이거는 22,500원에서 23,000원 정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잔소리 시간입니다. 지수보다는 종목 압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누이 말씀드렸지만 빠지면 2020포인트대까지 빠질 수가 있고 선물로 보게 된다라면 260포인트 깰 수도 있습니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 부분들인데 깰 등 말등하다가 오늘 지금 연결 선물 보면 260.40포인트, 35포인트입니다. 저점이에요. 저점 깼습니다. 그러면 260 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수급도 안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들 자금 이탈은 아니에요. 그 얘기는 종목을 압축을 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내수 쪽을 봐야 되는데 섬유 의복이나 화장품이나 이런 애들 많이 올랐어요. 그럼 대안주적인 성격을 찾을 수 있는 것도 봐야 됩니다. 그게 제약바이오 쪽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종목을 좀 압축을 해서 보셔야 된다라는 거 필히 참고를 하시고요. 오늘 시장 안 좋아요. 오늘 시장 안 좋아서 제가 공개방송 열어놨습니다. 샘플러스로 접속을 하시게 되면 제가 지금 공개 방송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세요. 시장이나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릴 테니까 샘플러스로 접속하셔가지고 로그인 하시면 전문가 방송 클릭하시면 제가 지금 무료 공개 방송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세요. 그렇게 하게 되면 시장 전략이나 이런 것들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꼭 참여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